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법정 최고형으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취임한 지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그간의 결과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산같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쪽 중앙선관위와 공무에서 위헌적이며 불법 부당한 판결을 내린 조재현 대법관과 천대엽 대법관 등도 모두 직무유기, 증거인멸, 부정선거 방조죄로 즉각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부정불법 위헌적으로 판결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라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할 수도 있고, 타국과의 전쟁을 명령할 수도 있고, 타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대엽, 조재현 등은, 저들 대법관들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뒤집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반역을 한 자들입니다. 대통령은 당장 저들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고 저들의 국기 문란 행위를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대통령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군사작전에는 연습게임이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대통령 직무는 단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식에서 그렇게 선서를 했고, 취임사에서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인간 윤석열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변해서 과거의 사적인 친분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주체는 국가가 요구하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이고,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정책에 있어서 오직 국익에 우선하는 능력 위주의 인사 원칙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친분, 학연, 혈연 등은 더 이상 정치와 연관지어서는 안 되기에 인사정책에서는 엄격한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권성동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정치적 배신자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많은 우파 국민들은 아직까지 권성동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고, 권성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자는 소인배를 대할 때 불가은 불가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피해를 당하기 쉽고, 너무 멀리하면 원망을 하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8도를 경계로 해서 적과 총뿌리를 마주하고 있는 준전시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어느 한순간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도 전쟁이 재발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자체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치행위이고, 국민들의 안위, 생사와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이러한 막중한 소임과 책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국민들은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 5년 동안 온갖 특권과 혜택을 누리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을 위해서 좌편향적 내용으로 편파적이고도 조작된 방송을 일삼아왔던 교통방송의 김어준 하나 정리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비전, 치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전에서 이미 성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좌파 언론의 거짓 선동에 끌려다니면서 아침 출근길에 이른바 노스태핑이란 영양가 없는 이벤트로 좌파 언론의 놀이터를 제공해주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당했을 때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 인멸 행위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우파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수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유랑하면서 김삿갓 흉내를 내면서 울릉도에까지 가서 트위스트 춤과 고성 방가를 불러대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외환위기, 한미일관계, 대중관계, 대북 긴장, 코로나 확산, 고물가, 에너지 위기 등등 국내 외적으로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준석 같은 미꾸라지 한 마리를 못 잡아서 흙탕물을 흐리고 다니도록 내버려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윤 대통령의 지도력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파 국민들이 3구 대선에서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리빨 같은 검찰의 칼날과 그 칼 쓰는 솜씨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세력들, 반미 친북 친중 인사들,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같은 범죄자들을 단칼에 제거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경험 유무를 떠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산에 올라가서 라면도 잘 처먹고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을 이미 미국으로 도망쳐버렸고 뒤늦게 박지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시켜놓았다고는 하나 박지원 자신은 코웃음 치면서 연일 지 할 말 다 하고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지원이라는 자는 과거 김대중과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화 약 5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인물입니다. 고 정몽원 회장은 죽기 전에 메가톤급 진술을 남겼는데 그 내용은 정경 유착 비리의 전형적이라 할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실세 박지원, 권노갑 등에게 각각 150억, 200억을 건넸다라는 진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지원이 돈을 요구한 명분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 자금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현대건설 정몽원 회장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박지원이 아닐까? 세상은 그를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과 야당 대표인 박지원이 의기투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인데 당시 박지원이 김무성에게 안전하게 표를 몰아달라고 주문했더니 형님 40표 준비됐습니다 라고 한 김무성의 발언은 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상징하는 말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사의 달인 박지원은 어쩌면 극도로 자신의 입장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 문재인, 이재명 등과 비밀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도하게 될지도 모를 그런 위험한 인물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여건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시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그러한 상황의 연속으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위험천만한 시간의 연속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닥치는 대로 수없이 많은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이면에는 좌파 정권 20년 장기 집권 플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파 국민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현재 이러한 시점에서 저들 좌파 범죄자들은 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위기 순간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고 코너에 몰린 문재인과 이재명, 박지원, 서훈, 김현철 등은 아직도 수족처럼 불릴 수 있는 자신들이 심어놓은 부하들이 정부 도처 요소에 포진해 있다라는 안도감에 용기를 잃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은 또 한 번의 거사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탈출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실패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저들로서도 몹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야당 의석 수는 최소한
175석 이상이고 국민의힘 당에서 25명만 민주당에 합세한다면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역들 권성동과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김무성 등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국힘당 내에는 그들과 동조하는 세력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주당 좌파들과 연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문재인의 임명에 의해서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는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문재인과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불길한 징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을 예사롭지 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지지율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50% 이하의 낮은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금의 30%대의 낮은 지지율은 모두 조작된 가짜 지지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지율을 조작해서 낮게 발표하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작전이 개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마 탄핵까지야 할 수 있겠어 하면서 하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설마 하다가 탄핵을 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헌법 정신에 따른 정도를 택하는 길뿐입니다. 2020년 세로 총선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민교 전 의원이 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6개월 이내에 모든 선거 소송을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120여 건이 넘는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을 지연시킨 대법관들과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가 산같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쪽 중앙선관위와 공모를 해서 불법 부당한 판결을 내린 조지현 대법관과 천대엽 대법관 등도 모두 직무유기, 증거인멸, 부정선거 방조죄로 당장 구속시켜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불법 당선된 민주당의 180석은 모두 무효이며 그들에 의해 입법 통과된 법들도 모두 무효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가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수백억 원의 세비와 활동비 등은 모두 국고로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문재인, 박지원, 서울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노총, 좌파단체들, 좌파 언론 그리고 수천 명의 5.18 유공자들과 수만에 달하는 유공자 가족들 5, 6만 명의 대남 가첩들과 그들에게 포섭된 지하공작원 6, 7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과 수십만 명의 중국 불법 체류자들은 비밀 조직에 의해서 언제라도 촛불을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조작된 소문,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 좌파들은 수백만 명의 시위 군중을 동원해서 20여 차례가 넘는 불법 촛불 시위로 이명박 정부를 넘어뜨리기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 불법 탄핵으로 속절없이 우파 정권이 붕괴된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등 좌파 세력들이 음모를 꾸미고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문재인의 반국가적 범죄 사실만으로도 즉시 그를 여적죄로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고 최고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김혜경은 당장이라도 구속시켜서 법정에 세워야 하며 수조 원대의 대장동 개발 관련 부당이익금은 국고로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전속결로 혁명을 하듯 좌파들을 척결하는 길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는 애국심으로 뭉친 우파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면서 국민을 믿고 소신껏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윤석열 정부가 사는 길입니다. 네,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은 앞으로도 계속 불법과 부정 그리고 반국가적 이적 행위를 한 자들을 모두 다 법정에 설 때까지 저들이 온갖 비리를 파헤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